삶의 표류 중인 지구가 집인 사람들에게 구한다. 지구인이 레벨업되는 시간, 지구 인더 하우스. 생각 환경, 생활 환경. 신체 환경. 3 환경 재배에 나선 지구 인더 하우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지구인 스타는요, 걸그룹 출신에서 이제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배우 강성진 씨의 아내, 그리고 또 방송인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이현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미진아. 아니 근데 멀리서 봐도 눈, 코, 입이 자기 주장이 되게 확실하셔가지고. 그렇죠. 되게 또렷또렷하시죠. 네. 자기 주장이. 실물이 진짜 너무 예쁘신데요. 네. 감사해요. 제가 듣자니 네. 자녀분이 3분이나 계시다고. 네, 맞아요. 첫째가 중3, 둘째가 벌써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막내가 7살이에요. 중3 아이의 어머니세요? 아, 네. 와. 사실 둘째까지 출산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냥 네. 뭐 이렇게 알아서 붓기도 빠지고. 네, 근데 이제 셋째 딱 출산하고 제가 앞자리가 4자리로 딱 바뀌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부터는 이제 이 붓기가 살이 되고 사 때부터는 쉽지 않죠. 모든 게 쉽지 예, 않죠. 모든 게 다 바뀌었을 때가 그때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아무래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오, 네. 채식. 다이어트의 80%는 식이요법이다. 라는 말이 있죠. 다이어트가 식이요법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주제가 솔깃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지구인을 위한 무해한 밥상입니다. 제가 지구인더 하우스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가족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채식이 좋은지, 또 저에게 딱 맞는 채식은 어떤 게 있는지 지구인더 하우스 프로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이제 더 먹어가니까 네. 저도 제 건강 신경 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채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마트를 가면은 요즘 이렇게 채소 코너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네. 요즘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채식 코너에 비건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류의 식물성 100% 음. 뭐 재료 이런 빵이라던가 뭐 너겟 뭐 식사 메뉴부터 시작해서 뭐 디저트까지 좀 다양하게 네.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채식의 길로 접어든 분이 사실은 한 저희는 분 알죠. 계시잖아요. 네. 누굴까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누가 누굴까요? 시선이 갑자기 뜨거워지는데요. 줄 프로님은 굉장히 티가 나시는 스타일. 안 내려고 했는데 연기가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신프로님이 사실은 채식주의자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2년째 네. 지금 비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한국 솔직히 채식 문화 보면서 이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왜요? 왜냐면 요새 식당도 너무나 많아졌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형마트에서도 요새는 제품 같은 거 옛날에 진짜 찾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인생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엄청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건 인구, 채식주의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죠. 최근에 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 관련된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넉넉 잡아 전체 인구의 2에서 3% 그러니까 150만에서 200만까지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진짜 많다. 적어도 10년 전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는 늘어났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 믿을만 하겠죠. 진짜. 아니, 연예계도 이효리 선배님 채식하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동물 보호를 위해서 채식을 시작하셨는데 벌써 횟수로 10년이 와, 넘어가셨어요. 벌써 10년이나. 근데 저는 우연인데 사실은 네. 인별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채식을 선택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아, 네. 배우 임수정 씨. 아, 네네. 뵀어요. 미간 식당에. 맞아요. 왜냐면 이 동물성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으셨대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식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게 SNS를 통해서 임수정 씨의 이 채식 식단이 공개가 돼서 네. 또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아, 저기 사진에 나오네요. 네네. 아. 맛있겠는데요? 그러게요. 되게 맛있게. 보기만 해도 헛같아요, 저는. 아 근데 네. 요새 또 MZ 세대 되게 좋아할 만한 또 해외 스타들도 진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건 하고 있어요. 뭐 조커에 했던 그 배우분도 아, 예, 영화. 예, 여키 피닉스도 되게 유명한 비건이신데 또 이제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아리아나 그란데 예, 2014년도부터 동물권이 때문에 이제 비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빌리 아이리시는 이제 엄청 요새 사람들이 되게 인정하고 완전 이제 예술인으로 다들 좋아하는 이제 네, 사람인데요. 네, 네.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그 신발 브랜드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했어요. 근데 네. 콜라보 조건으로 비건 운동화 만들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엄청 유명한 다들 이제 알 만한 그 이게 사인으로 된 그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해서 거기서 비건 신발 나왔는데 아, 이게 그래요? 빌리 아이리시는 원래는 이제 약간 축산업이라거나 뭐 이런 쪽 산업에 대한 비윤리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12살 때부터 비건을 했다고. 굉장히 일찍 시작했구나.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분들만의 명확한 신념을 갖고 채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채식을 하는 이유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 보호, 동물 복지 이건 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국인들이 정말 친숙하게 여기는 치킨 네. 재료가 된 닭 한번 생각해 보죠. 알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산란개라는 네. 품종의 닭이 있고 그다음에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육개라는 품종의 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란개는 알을 낳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알을 낳는 거에만 무조건 최적화되게 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산란개라고 달걀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병아리가 나왔는데 수평아리가 나왔어. 아, 소용없잖아요. 네. 어떻게 되느냐? 태어나자마자 바로 살처분 기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살처분 기계로 들어갑니다. 그 미나리 영화 보셨어요? 아, 네, 맞아요. 거기서 그 장면이 나오는 그건데 오, 진짜요? 바로 병아리 왜 감별사들이 바로 맞아. 그런 병아리들은 수명을 생각을 해보면 뭐 8분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거죠. 원래 닭의 숙명 13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 육류를 소비하지 않고 또 나아가서는 뭐 어떤 옷이라든가 신발을 만들기 위한 네. 소파를 만들기 위한 네. 그런 가죽을 얻는데도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아 그럼 일단 난 먹는 것부터 채식을 해야 되겠다 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채식을 먹어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육류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좀 발생되는 질환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식단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암이라던가 각종 뭐 성인병, 이게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채식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수 동료 중에서도 네. 채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제 친구인 가수 전효성 씨. 네. 전효성 씨도 그 23인치 허리 비결 중 하나로 비건을 아, 진짜. 네, 꼽았고요. 그리고 미국 출신 방송인 마리아 씨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비건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무려 30kg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30kg 요? 네네. 30kg 정도 감량을 할 정도면 진짜 채식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긴데 다이어트 말고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채식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힌두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힌두교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이제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고기 안 먹는다고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힌두교 중에 아예 일절에 이제 동물들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완전 채식하시는 힌두교 되게 많습니다. 아, 네. 이제 인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엄마는 고기 안 먹었다, 비건했다라는 얘기 되게 많은데 근데 제가 또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역사적으로 강제 채식했을 때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강제 채식? 맞는 건가요?
삼국유사를 보면 네. 법왕금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단원이 있습니다. 법왕이라는 왕이 임금님이 금살, 살생을 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라기보다도 당시 백제 사람들에게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독실하게 불교를 믿으셨는데 요즘 같았으면 이제 자기 혼자 이제 독실하게 불교 믿고 말았을 텐데 왕이잖아, 임금님이잖아. 네, 네.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도 통째로 살생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온 나라의 살생을 금지하는 거를 시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시가 있습니다. 법왕의 시대에는 온 나라의 돼지들이 다 기뻐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밀어볼 때 어떤 가축 같은 것들을 일단 다 놓아주고 기르지 못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살생을 금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낚시에 사용하는 뭐 낚싯대, 그물 이런 것도 다 걷어다가 다 불태우게 하고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네, 심지어 사냥을 할 때 옛날 백제 사람들은 매를 풀어가지고 사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매를 풀어가지고 저기 뭐 어디 토끼 한 마리 잡아봐 이러면 매가 토끼를 채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집에서 기르는 매는 다 풀어줘라. 집에 매 숨기고 있으면 처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제위에 있었던 게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시기 동안에는 백제 지역에는 강제 채식을 하는 아예 그런 고기를 시대가 입에도 못 닫겠네.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야, 이 프로그램은 역사 공부까지 시켜주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저희도 같아요. 아주 많이 배워요. 아니 근데 얘기를 네. 듣다 보니까 줄리안 씨가 어떻게 이 채식을 시작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 완전 시작한 지 이제 네. 2년째인데 2년째예요? 그 전부터 제가 사실은 축 지향을 해왔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생각 환경, 또 건강 환경, 저도 네. 생활 환경의 담당이잖아요. 자연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네. 환경을 위해서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네. 와.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진짜로 이 축산업으로 인해 많은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때도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얘기 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으로 대충 전 세계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13% 정도 측정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지금 축산업으로 인해 된다고 해요.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요새는 솔직히 처음에 환경 때문에 했다면 요새 맛있어서 합니다. 맛있어서. 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사료인데요. 사료. 네, 동물을 키우려면 이제 사료를 먹여서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곡물 자급률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20년 기준 19.3%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80.7%를 수입 곡물로 채우고 있다라는 얘기죠. 수입량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뭐 쌀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에서 사다가 먹는 건가? 야, 식량난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제 밥도 못 먹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쌀은 거의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80% 수입은 뭘 하는 거예요? 왜 수입을 하느냐? 네. 예, 우리가 밥 먹으면서 꼭 필요한 쌀 외에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곡물은 주로 가축 사료입니다. 네,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옥수수를 먹는다. 뭐 옥수수 한두 개 먹으면 배부르겠죠, 그죠? 근데 소한테 옥수수를 먹인다라고 하면 소가 뭐 옥수수 하나 정도 먹고 뭐 그렇게 배불러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고기 소비를 좀 줄여서 이런 뭐 옥수수, 아까 말한 콩 이런 것을 좀 덜 소비하게 된다면 그런 곡물들의 가격도 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식량난에 허덕이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 더 싼 값에 그 곡물을 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네, 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를 생각을 해볼 때 채식을 한다는 것이 매력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 정도로 돌아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알게 된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고기 대신에 채소로 바꿨을 뿐인데 이 환경에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네, 네. 제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자료 준비해왔는데요. 네. 자, 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쪽은 이제 소고기와 그리고 두부 먹었을 때 네. 이제 배출하는 그런 이제 온실가스량 이제 약간 비교하는 표인데요. 네. 저기 확인해 보시면 지금 약
3배 정도 지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있을 때 3.5kg 그리고 일반 두부 했을 때 1kg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표 하나 또 제가 준비했는데요. 역시 여기는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바라보는 식표인데요. 확인해 보시면 소고기가 월등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진짜 채식이 좋다는 거 그리고 또 환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 채식만으로 모든 걸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채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여기 계신 프로님들이 좀 속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한번 뜯어볼까요? 네. 자, 건강을 위해선 채식이 무조건 답이다? 이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채식이 많은 병을 예방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죠. 아, 그래요? 네, 뭐 만성질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콜레스테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거는 확실히 채식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췄다는 거는 이제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동맥경화 같이 이렇게 심혈관 질환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지방의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 경우에 심장마비 발생률을 85%나 낮춘다고 하고요. 암 발생률을 60%나 낮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죠. 확실하게 효과가 있네. 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죠? 네. 제가 또 제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채식에 대해서 설마 했는데. 아이 왜? 좋았어요. 이 정도 부드럽게 넘어갈 줄 수도 있어요. 좋았어요. 그러셨어요. 이 정도 뿌릴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채식에 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살펴본 것이 있는데 네. 채식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무조건 채소로 된 것만 먹고 산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채식을 통해서는 좀 흡수하기 어려운 영양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좀 특이한 물질이거든요. 네네. 비타민 B12에 코발트가 들어가 있어요. 코발트 금속이잖아요. 네네. 아주 극미량이 다른 원자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교묘한 형태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아주 특이한 물질이 비타민 B12인데 네. 이게 사람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거든요. 근데 웬만한 채소에 이 비타민 B12가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고기를 먹으면 이제 다른 동물 몸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비타민 B12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채소만 먹다 보면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곽 프로님 말씀을 하셨듯이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미량이긴 한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생성에 특히 적혈구 생성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경세포의 생성에도 꼭 필요한 그런 성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적혈구 생성이 안 되니까 악성 빈혈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경세포도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피로감이라던가 뭐 손발저림 뭐 이런 신경학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채식은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C,B는 식물성 식품으로 전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양제 같은 걸 먹으면 보충이 될까요? 뭐 사실 네, 뭐 네. 상담을 어느 정도 해보시고 영양제 같은 걸 먹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네, 같고요. 네, 바다에 사는 식물에 바다.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미역. 김 같은 데 특히 꽤 있는 편이에요. 김에. 그래서 김은 진짜 잘 먹고 네, 좋아하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사실 채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타민 B12가 좀 문제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별 문제가 안 되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렇죠. 아주 물을 많이 먹어서. 한국 사람들 김 많이 먹어. 세계적으로 김을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나라가 뭐 한국, 일본, 중국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부 뭐 이탈리아의 어느 지방에 가면 향토 음식으로 특별히 먹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거 외에 대량 소비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저희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 맛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전혀 모르죠. 그러겠네요. 네, 먹진 진짜. 않으니까 해초를. 아주 축복받은 나라에서 비건을 할 수 있는 맞죠? 채식주의자 분들에게는 아주 네. 축복이네요. 근데 이제 B12 말고도 비타민 D가 가끔씩 네.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라거나 또는 이제 표고버섯. 네. 한국은 표고버섯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는. 네, 그래서 표고버섯으로 또 보충할 수 있고요. 표고버섯 맛있다고 하니까 되게 너무 맛있어. 난리 났어요, 진짜. 난리 났어요. 네.
자, 한번 계속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자, 두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 채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채식주의자들은 예민하다? 이거는 좀 뭔가 제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왜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굉장히 예민할 것 같은 이유가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계속 생각을 해야 생각을 되니까 해야 되니까. 되게 이렇게 예민해지고 좀 까다롭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먹어도 되나 아니나 그쵸. 막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이렇게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채식주의자들이 예민하지 않다는 거를 가장 쉽게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어딜 예민해 보여.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세상 밝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채소 많이 먹고 행복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지? 아,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 아니고요. 네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이제 호주인 대상으로 채식 먹는 것이면 약간 행복해질까 약간 확인하기 위해서 한 12,000여 명 정도의 호주인들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추적해왔던 이제 연구가 나왔는데요. 네네. 채소와 그리고 과일 많이 먹었던 분들은 굉장히 2년 안에 행복감을 개선됐다고 라고 했어요. 그럴까?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최대 8배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8배? 걸 하고 난 8배 네. 그래 그거 어떻게? 우와. 아시지 않으세요? 저는 8배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전 어제보다 2배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 촬영 와가지고 2배 행복해졌어요. 채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는요.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채식만 하면 힘이 없다. 맞아. 이거 좀 궁금해. 저도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왜냐면 제가 헬스장 가면 줄리안 운동 만들기 위해서 닭가슴살 먹어야지, 계란 먹어야지, 소고기 먹어야지 맨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어떤 친구가 이제 추천했던 다큐를 보면서 확 생각받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네. 그 다큐는 이제 운동선수 관련된 다큐인데 네. 그 운동선수 다 비건인 거예요. 다 비건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 기록 세던 분인데요. 그 분이 누구냐면 켄드릭 페리스라는 역도 선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스트롱맨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Storm and blast the first storm aloft. And Bishop chasing. 스트롱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센 사람 대회에 있는 건데 막 나무 덩어리 들고 막 이런 분들이 시거든요. 막 700kg 들고 막 이런 사람들. 700kg.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비건하신 거예요. 그분 바로 신기하다. 파트릭 재밌다. 이제 버브맨이라는 분인데요. human being. Hard to fathom how strong Patrick really is. It's almost superhuman. 몸매가 엄청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고기 안 먹고 황소처럼 힘쓸 수 있냐고 하는데 본인이 황소가 고기 먹은 적 본 적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골리라라거나 코끼리 다 초식동물이시거든요. 이게 힘센 채식주의자 뭐 이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무술이 뛰어나고 힘이 센 조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입니까? 소림사. 소림사.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엄청 힘들죠. 그러네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는 모수들. 네. 아니 근데 주변이나 SNS 보면은 채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막 우유를 먹는 분들도 계시고 생선까지 맞아, 드시는 맞아, 분들도 맞아. 계시고 아. 이게 뭔가 종류가 있나요? 네, 되게 다양합니다. 왜냐면 원래 베지테리언이라고 말하면 이제 고기 안 먹는 사람, 그다음에 비건 저처럼 하는 사람들은 계란, 우유, 어류, 조개류, 뭐 고기 이게 먹진 않죠. 고기로도 안 드세요? 네, 조금.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우유 마시고 싶다. 그러면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하신 이제 식단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솔직히 본인 스스로 자기 몸에 맞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 단계 속도에 맞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비건 하면 진짜 너무 힘들고 접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줄 프로님 말씀 들어보면 할 수 있겠는데 생각이 결심하셨나요? 굉장히 희망적인 되게 하고 싶은 네, 그런 맞아. 마음을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저도 이제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건강을 위한 생각도 하다 보니까 채식을 나도 조금 시작해 볼까라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평생 할 자신은 더더욱 없고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 줄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뭐 한국 속담 있잖아요. 이제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네. 저도 솔직히 조금씩 좀 줄여가면서 저 우유 끊고 그다음에 생선 끊었고 제일 마지막에 끊는 게 저는 고기예요. 네, 제일 마지막에 끊는 게. 끝까지 드셨구나. 네, 끝까지 먹었어요. 환경에서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네, 환경에서 안 먹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게 최소 한 끼, 최소 한 끼 이제 하라는 하루에 거죠. 한 끼 정도. 완전 한국 아저씨들이 이런 좋아할 만한 그런 라임인데. 이거 건배질 같아요. 최소 한 끼, 최소 한 끼. 딱 그런 느낌이죠.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뭐 차 없는 주말 이런 거 운영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너무 비건의 세계로 돌입하는 게 좀 두렵다면 어떤 날은 고기를 먹지 말아보자 라거나 어떤 날만 고기를 먹자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Meatless Monday라고 해가지고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고 폴 마카트니가 시작했던 운동이에요. 네. pledge.meatfreemondays.com. You can do it. Meat Free Monday. It's a fun day. And it's happening all around the world. 원래 가뜩이는 힘들어 죽겠는데. 월요일은 좀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벨기에에서 목요일 합니다. 벨기에에서 목요일 합니다. 목요일 괜찮다. 일주일에 하루 그러다가 뭐 세 끼 중에 한 끼 뭐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도 좋겠네요. 지금부터 지구인 스타 이현영 씨의 생활 환경으로 통해서 과연 이현영 씨가 지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검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 쓰니까 진짜 20대보다 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실 건가요? 제가 좀 좋은 데로 좀 한번 모시려고. 아, 진짜 좋은 데를. 네, 그러면 가봐야죠. 네. 아 너무 미인이세요. 아유, 진짜로. 우리 초아 씨가 얘기하니까 더 기분이 아우. 좋네요. 제가 어디로 모시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육아나 여러 가지로 고되고 힘들다 보니 저 힐링해주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닐까. 뭐지? 뭐야 이거? 유산균? 껌. 저도 차량 운전할 때꼭 시키게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근데 있다는 불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 내리고 바로 뱉으시네요? 쓰레기 아무데나. 문제 있죠, 문제 있죠. 그러면. 그런 문제 있는 건데? 껌통이 문제가 있나? 껌통. 껌도 플라스틱이니까. 사찰 음식. 네. 너무 건강한 음식이죠. 네, 건강식. 사찰 음식 좀 드셔보신 적 있어요? 절밥이 되게 맛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가서 먹은 적이 없어서 되게 궁금은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가족력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대장암 수술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 연잎밥. 엄청 맛있는 종류가 많아요. 맞아요. 되게. 요새 사찰 음식 해외에서 엄청 인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외국 분들이 엄청 오신대요. 관광객분들이 그렇게 체험하고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약간 한국의 파인다이닝 문화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웬만한 해외 셰프들, 미슐랭 셰프들도 한국 와서 배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그 생고사리를 이용한 들깨탕을 할 거예요. 네네. 고사리는 생고사리로 드시면 안 돼요.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데쳐가지고 찬물에 여러 번 헹군 다음에 네네. 시간을 두고 두세 번을 이제 우려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스님이 직접 가르쳐주시는 건가 봐요. 네. 그러네요. 진짜 한국의 역사를 담근 그런 레시피 비법이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고사리는 해외에서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해해요. 외국인들이 이게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뽀얗게 나오죠. 이거는 곱게 갈았기 때문에 이 체에 따로 안 걸르시고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걸쭉해져요. 한번 이제 끓어오를 수 있게끔 좀 끓여주시면 돼요. 저거 그냥 맛있겠다. 좀 챙겨오시죠. 아유, 그럴 걸 그랬네요. 아 좀 배우고 싶다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찰 음식에 미원 넣나요? 미원 절대 안 넣죠. 완전 그냥- 천연. 순수 간장으로. 네. 네. 그 향 자체가 소금만 그죠? 소금 네네. 간만 해도. 죽순을 고르는 법은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하셔야지 제일 연한 거. 대나무 밭에서 이렇게 올라온 요만큼 올라온 사이즈예요. 여기에 땅 속에 있고 이 밑에 부분이 녹색이 많을수록 질겨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어렵지 않고. 죽순이에요. 네. 죽순 저렇게 처음 보는 것 같다. 대박. 죽순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표고버섯하고 새송이부터 넣어줄게요. 간장이 집집마다 간기가 좀 달라요. 꼭 감안하셔서 이렇게 볶아주시고. 청경채. 청경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제가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제가 못하면 가족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가죽전을 할 건데요. 네. 좀 생소하시죠? 생소해요. 저는 처음 예. 봤어요. 또. 네. 그래서 저희가 가죽전 한다니까 네. 가죽을 전을 붙이시느냐고. 저도 가족이 떠올라. 사찰 음식 좋은 게 주로 자기 근처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를 키우기 때문에 진짜 철학적으로 또 이런 지철학, 많이 말씀한 것처럼 먹기 때문에 깨만 부려도 다 이쁜 것 같아요, 한국 음식. 깨가 빠지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백호점. 그러니까 활용정정. 약간 볼터치처럼. 어? 음식의 볼터치. 완전 볼터치를. 무사히 잘 먹겠습니다. 지금이만 먹을 수 있는 생고사리이기 때문에 향이 엄청 좋아요. 이제 들깨가루 또 넣었을 때하고 또 이렇게 다른 맛일 거예요. 진짜 고소해요. 진짜 그죠? 고소해요. 예. 이게 죽순만 잘 고르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재료는 집에서 해 먹었던 재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는 방법은 제가 진짜 집에서 했던 방법처럼 너무 어렵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너무 좋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번 먹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왜 들까요? 오늘 싸웠는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네. 일단은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네. 사찰 음식 배려하신 거에 진짜 칭찬드립니다. 와 진짜로. 왜냐면 제로 킬로미터 근처에 키우는 채소들 위주로 먹고 제철을 직접 먹고 하니까 재배하시- 진짜 환경을 위해서라면 사찰 음식 짱입니다. 아, 맞네. 하지만은 주량 딱 걸려서의 하나가 문제점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껌이에요. 부드러웠을까요? 네. 네, 바로 껌의 어두운 진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뭐 다들 아마도 좀 깜짝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입이 심심할 때라거나 좀 밥 먹고 냄새 나서. 날 때, 네. 어. 요즘 치아 건강을 위해서도 뭐 씻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뭐 졸리기도 하고. 졸음운전도 방지용으로 많이 쓰긴 한데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씹었던 네. 껌은 만든 재질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요? 껌이 플라스틱이었다고요? 플라스틱 씹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네, 지금 이제 껌 포장지 같은 거 뒤에 보시면 네. 재료 중에 껌 베이스라는 거 껌 베이스. 있어요. 네. 네. 그게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웬만한 껌에서 쓰는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껌 베이스 안에는 바로 이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PVAC라는 이제 수지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석유로부터 유래되는 플라스틱 소재인데요. 주로 원래 풀이라거나 번들 같은 데서 쓰이긴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이제 번다고 뭐 그렇게 똑같이 이제 아니, 너무 뭐, 충격적인데요. 예, 예. 그건 아니겠지만. 네, 그건 아니고요. 예. 네. 아니 이게 진짜 먹을 때마다 우리 막내는 또 삼키기도 했던 나 그 아이들 껌이 아, 있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너무 걱정되는데 그럼 플라스틱이면 인체에 굉장히 무해한 건가요? 유해한 건가요?
이게 껌을 시판되지도 씹는다고 해서 막 크게 인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이제 삼켜도 사실은 소화되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변이 되고 뭐 인체에 쌓이거나 또 들러붙지는 않으니까 유해되는 그런 음식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게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라면 좀 막 다량으로 막 입에 막 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또 삼키게 되면은 장에서 이 껌이 다른 음식물하고 막 덩어리가 지어질 수도 있고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뭐 소화에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키지 않게 예, 주의를 주는 게 좋겠죠. 근데 껌이 만들어진 초기부터 원래 이렇게 플라스틱을 사용했던 건가요? 사실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제 치클이라는 이제 나무에 있는 그 재료를 썼는데 20세기 들면서 석유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 플라스틱 발달하게 되면서 좀 더 저렴한 이 PVAC를 많이 이 껌 베이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무라는 말 있죠. 고무. 네. 신발 밑창으로 쓰던 네. 거. 프랑스어로 고무 뭐라고 해요? 껌. 그거하고 껌하고 뿌리가 같은 말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껌 치클 만들 때 하고 그다음에 고무 만들 때 하고 기본적으로 방법 같습니다. 그런 즙이 잘 나오는 그런 특별한 나무를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내면 거기서 이제 하얀 즙 같은 게 나오죠. 그 신발 밑창이 만들기 좋은 거를 뽑아내가지고 굳히면 고무가 되는 거고 씹기 좋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굳히면 씹는 껌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비슷한 말이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에서 채취하는 껌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껌을 다 충당하는 거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는 않겠죠. 아니 근데 이게 천연 재료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줄플로님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지적하신 건지. 최근에 마스크 쓰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 줄이긴 했지만 거리 나가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가만 껌 자국 진짜 많습니다. 아무데나 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껌 길바닥에 투기 되면 비 온다거나 뭐 밟으면서 조각화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고 바다 가면 생선들 먹겠죠. 생선 누가 먹나요? 사람이 먹으니까 결과적으로 순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약간 껌 씹는 소비자들은 버릴 때도 좀 주의하겠다. 그리고 또 라벨에 표시에다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주의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실걸요. 네, 그렇죠. 저도 전혀 몰랐고 그 베이스가 뭔지 친절하게 기재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껌을 씹는 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를 버릴 때도 좀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좀 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베지테리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찰 음식이. 뭐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음식들이 건강을 좀 해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점점 맵고 짠 음식 이런 거 막 스트레스 풀린다고 자주 즐겨 먹는데 사찰 음식 보니까 제철 재료에 건강하게 보이는 요리 방법에 특히 죽순에 가죽나물이라는 걸로 저는 맞아요. 저도 좀 생소했는데. 네, 저 굉장히 생소해서 좀 좋고 생고사리 이런 것들 이제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식품들인데 그 재료가 특히 이게 많아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의사로서 제가 더 권하고 싶거든요. 비타민? 뭐 쌀이나 뭐 보리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약간 좀 질긴 느낌이 드는 약간 좀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섬유질 같은. 그런 거. 정답 맞습니다. 네네.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섬유 꼭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식이섬유는 우리의 이 체내 효소에서 분해되지 않아요. 분해되지 않으니까 이 대장에서 음식들이랑 같이 발효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머물러 있으면서 장에 있는 유익균들의 증식을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익균이 많아지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혈중,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거나 또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거나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개하신 이런 사찰 음식 재료로 식이섬유를 채워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채소만 챙겨 먹는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이현영 씨가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이 질환은 바로 그럼 이거 가족력인가요?
건가요? 네, 육류를 매일 25g씩 섭취를 하면 식습관도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오! 바스락바스락. 이게 뭔가요? 바로 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지구인 스타 이현영 씨의 평소 생활 습관이 신체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미래질환 예측 검사 받고 오셨잖아요. 네. 결과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항상 그런 검사의 결과는 어떨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맞아, 긴장하게 맞아. 되고 네 그렇게 돼요. 저 잘하고 있는데 자, 드디어 셰프로님이 이현영 씨의 미래질환 결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불러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검사 결과 가져와 주세요. 실장님 어서 오세요. 와 눈도 너무 깜빡거리고 귀여우시죠? 눈이 네, 지구인 스타 이현영 씨 이제 미래질환 검사 받고 오셨죠. 네. 자, 그런데 역시나 집중 관리해야 할 네. 네, 항목이 있었어요. 이현영 씨가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이 질환은 바로 대장암입니다. 바로 대장암입니다. 그럼 이거 가족력인가요? 사실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에는 유전적인 요인과 또 함께 생활하면서 식습관을 같이 하는 경우 이런 요인들이 다 포함이 되기는 같이 해요.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만 봤을 때는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는 없었습니다. 아, 네,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장암은 이제 조금 위험한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말씀드린 거는 바로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식습관도 문제가 그렇군요.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육류 섭취 빈도라던가 아, 네네. 가공식품을 드시는 네네. 빈도, 튀김 식품 네네. 좋아하는 거, 네. 또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보고 네. 이 위험하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가공식품 섭취 빈도도 그렇고 육류 섭취가 일주일에 3에서 5일이다. 이거는 그 자녀분들 밥 반찬이라든가 애들 먹이려고 뭔가 맞아요. 사 먹다 굉장히 보니까 같이 약간 예리하시네요.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대장암의 발병 원인을 보면은 가족력은 15%,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유전적인 요인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나머지 80%는 무슨 요인이냐?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요인의 또 가장 큰 비중은 결국은 식습관일 수밖에 없는데 이 대장이 이제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대장 건강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죠. 고기 섭취가 대장암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육류를 매일 25g씩 섭취를 하면 대장암 위험이 무려 49% 늘어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5%. 네. 저는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해봤던 통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세계 대장암 발병률 조사한 수치를 보면 네. 10만 명당 대장암 발병 숫자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5명이 나오는데 세계 1위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장암에 많이 걸리는 걸까요? 저도 좀 생각했던 게 한국 사람들 짜게 짜게. 좀 막 찌개들 맵게. 먹고 아. 소주도 뭐 좀 좋아하시고 아. 그리고 또 바베큐도 좋아하시니까 막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 아니면 왜 성격 급하니까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잖아요. 뭐 햄버거나 뭐 맵기도 먹잖아요 네, 또. 피자, 치킨 막 이런 것들. 아 가공식품 같은 네, 거. 네. 지금 말씀하신 요인들, 원인들이 다 또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방법이 주로 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직접 막 불에 구워서 먹다 보니까 좀 태워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아예 뭐 그 정도야 해서 막 먹잖아요. 뭐 이거를 네. 뭐 문제 되겠어요 그렇죠, 하고 그렇죠. 먹는데. 수차이 좀 배야. 아예 약간 그게 맛이죠. 불맛이 나야지. 네. 네, 근데 그 불맛이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리고 또 그 높은 온도에서 고기뿐만 아니라 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것도 같이 구워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발암 물질이 생기면서 대장암 발병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제가 뭐 음식을 배워왔지만 음. 매 끼니 채소만 챙겨 먹는다는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아유. 특히 애를 네, 키우면서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죠. 반찬이나 샐러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최 프로님이 지구인 스타 이현영 씨의 신체 환경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뭘까요? 뭐죠? 이게 와, 이거 초록초록한데요? 딱 봐도 몸에 좋은. 네. 네. 색깔이. 맛에 거부감이 없어가지고 예, 뭐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바로 생식입니다. 오. 생식. 아니 그러면은 네네. 이게 그 케일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맞아요. 사실 이제 케일이나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농산물이 무려 74가지가. 74가지요? 네. 74가지. 현미, 보리, 흑미, 차조 이런 곡류가 또 있고요. 검정콩, 백태 이런 두류, 버섯류라던가 해조류도 새싹류, 뭐 슈퍼푸드도 있어요. 시금치나 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베리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베리들도.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항암과 항염에 도움이 되는 차가버섯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암세포에, 그러니까 뭐 위암세포나 폐암세포, 유방암세포 이런 곳에 이제 차가버섯 추출물을 딱 반응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었다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생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이렇게 자연식을 이용하면 우리 몸속에 이제 독소가 또 줄어들고 또 염증이 회복되고 네. 이러면서 뭐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생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채소를 갈아서 만든 게 생식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생식은 이제 동결 건조라고 해서 이게 영하 30도 이하의 온도에서 동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만 날려버리고 영양소의 뭐 파괴라던가 그 채소의 뭐 맛, 향, 색, 자연에 가까운 그런 이제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지금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네. 이 분홍색 접시가 동결 건조된 네. 채소들이고 여기 파란색 접시가 이제 가족용 건조기에서 건조한. 제가 줄 프로님한테 뭐 하나 부탁할게요. 네. 이 일반 건조와 동결 건조를 한번 부셔보세요. 자, 한번 부셔봐도 되죠, 이렇게? 네, 네. 둘, 셋. 오, 동결 우와. 건조가 훨씬 잘 부서. 완전 가루처럼. 바스락바스락. 우와! 김가루 같아, 갑자기. 이게 살짝 부셨는데도 가루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분만 빼고 식품 고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 그런 것들 이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특히 채소에는 이런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 성분들이 이제 영양소 파괴되면 아깝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생식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데 네, 저도요. 어떤 성분이에요? 원래 식물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뭐 세균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해충 뭐 이런 걸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뿜어내는데 사람이 이 성분들을 꾸준히 섭취를 하면 네.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염증을 줄여준다, 세포 성장을 억제하게 되는 물질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연구 결과 없으면 좀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파이토케미컬이 대장암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 있을까요? 있죠. 대장암 환자 923명과 또 건강한 성인 1,84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채소나 과일 총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과 또 가장 적은 그룹 이 사이를 비교해 봤더니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대장암 발생 위험이 3배 차이로 보였다고 합니다. 3배 차이? 네네. 그 연구진의 말에 따르면 이 녹색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뭐 엽산, 섬유질, 루테인, 설포라판, 인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토케미컬 성분인데 그런 성분들이 이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또 세포 손상과 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생활환경에서 이 식이섬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럼 생식에도 그 식이섬유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이 소장과 대장에 이르는 이 장관, 이제 벽이 있잖아요. 그 음식물을 통해서 이 외부에서 들어온 미생물이라던가 또 장관 내부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의 침입으로 이게 항상 염증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생식이 이러한 장의 염증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여쭙고 싶은 게 있네요. 네. 귤프로처럼 이것을 그냥 믿을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뭔가 관련된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생식을 하면은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정상 쥐의 대장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주변에 보면 흰색의 작은 알갱이 보이시죠? 네. 그게 육모라고 해서 대장의 벽에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흡수시키는 곳인데 네. 이 육모가 발달돼 있으면 그만큼 더 건강한 장이고 흡수를 더 잘하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식이섬유를 엄청 고지방식이 뭐 해가지고 염증을 유발한 이 쥐의 대장이거든요. 대장벽도 두꺼워져 그러네요. 있지만 네네. 육모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직이 파괴되었다는 네네.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사진이 되게 재밌는 게 두 네. 번째 그 쥐에게 생식을 이제 70% 먹인 결과인데요. 신기하게도 육모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럼 최프로님 그 대장염이 발전되면은 대장암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염 치료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냥 두면 대장암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생식을 하게 되면 면역력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대장염을 앓고 있는 쥐에게 8주간 생식을 먹게 했더니 면역력이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염증이 억제되었고 이 손상된 대장세포가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조군으로 생식을 먹지 않은 쥐는 이 손상된 대장세포가 괴사까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를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을 맞아요. 수도 있지 네.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고 하는데 이 수십 가지 채소를 한꺼번에 섞어서 이렇게 섭취를 하면 몸에 도움이 될까요? 이 인공 보존제나 인공 색소 이런 유해 첨가물을 넣지 않은 뭐 홀푸드 곡물이라던가 또 채소 과일 위주 이런 건 이제 원물 그대로 섭취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지금 항산화 활성이 훨씬 높은 것을 또 결과적으로 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생식을 할 때 이 주의해야 될 점 혹시 있을까요? 만성 위염이라던가 뭐 소화불량 이렇게 소화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게 생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스가 많이 찰 수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좀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도 이게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구와 지구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무해한 밥상, 또 채식에서부터 생활 습관을 통해서 들여다본 생활 환경의 문제점과 신체 환경까지 이 쓰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영경 씨 어떠셨나요? 아, 유익한데 너무 재밌고요. 네. 그리고 아까 채소 한 끼, 최소 한 끼. 요거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구인 더 하우스가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정말 몰랐던 사실들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쳤던 저희 문제점들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지구를 더 아끼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의사이기 전에도 엄마이기도 하고 또 주부이기도 하잖아요. 지구인 더 하우스에서 배운 팁을 생활에 잘 적용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저는 처음에 게스트로 여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맞아요. 피 검사도 하고 이렇게 막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과 끝을 같이 해서 너무 영광이고 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네. 그동안 지구인 더 하우스를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라떼를 찾는다면 내일의 향기는 없다. 지구인이 레벨 업되는 시간, 지구 인 더 하우스. 안녕. 메시. 채널 A